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선거 기간만 되면 항상 돌아오는 은평청년정책연구소입니다. 청년에게 2020년 제21대 총선편. 네, 오늘은 진행을 맡은 저는 이두영. 근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님을 모시고 한번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 이제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각인될 만한 재미난 혹은 좀 의미 있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뭐 거지갑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를 박주발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는데요. 두 별명의 공통점이 외모나 뭐 거칠에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름 열심히 일하는 것을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구민과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님이 청년들 혹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계신지 저희가 그대로 받아왔던 질문들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필수 질문 시간인데요. 네. 이제 이번 선거 관련해서 21대 총선 관련해서 공약들이 있잖아요. 이게 청년과 관련된 네.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당 공약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소속된 정당은 뭐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청년 주거기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 신도시가 건설될 때라든지 또는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부지 같은 국유지를 활용해서 청년 주거를 대폭 많이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확실하게 좀 해결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하겠다라는 공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청년기본법이 통과돼서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저희들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특임 장관 제도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들이 선거에 나설 경우에 뭐 선거 비용 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도전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해가지고 청년들은 한 8% 정도만 투표를 해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청년 창업 관련돼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전용의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공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예술 활동을 자신의 미래로 선택한 청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래의 직업으로서는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년을 군간부로 임명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겠다라는 공약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립대의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반값 등록 문제를 확실히 실현하겠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청년 공약이고요. 저희 은평 차원에서는 지금 청년을 위한 주거시설들을 대폭 좀 마련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어요. 증산동의 빗물펌프장 등의 청년 주거들을 대폭 도입하고 또 그런 청년 주거는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들을 넓히려는 것들이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주요된 내용 중에 하나가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은평에서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제 주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뭐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청년분들하고 여러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 하셨던 말씀이 많거든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공약으로 정식하진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 구호와 함께 얘기를 나눠서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예술이나 청년 이런 문화인 이런 분들이 얘기하셨던 구 차원에서 지원 정책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구에서 좀 풀어 나가다 보니까 국회의원 공약으로 좀 만들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 머릿속이나 구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뽑기 질문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 이미 모아서 그거를 이제 설문 종이에 적어왔어요. 네. 후보님 뽑아주시면은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잠깐만요. 제가 이거요. 네,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12번 질문인데요. 이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의식주 중에 그 주거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굉장히 고가로 형성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고가로 형성되면서 젊은 분들이 뭐 단순히 몇 년 일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포기하게 되고 또 집을 포기하니까 연동돼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연동돼서 좀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그래서 주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순히 지금 청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청년한테 주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쏟다 보면 청년들의 노후 보장이 이렇게 또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 생애 주기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 차원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주거를 마련하기 쉬운 굉장히 많은 양의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갖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청년 무슨 주택 공급 이러면은 그냥 뭐 아파트 같은 걸 지으면서 옆에 뭐 조금 임대주택을 짓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제공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일부 구획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사는 곳은 있겠고 거기서 넘어서서 예를 들어 카프리존 차가 없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을 또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아할 때도 편하겠죠. 사실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차 때문에 애를 어디다 놓고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동시에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일터도 같이 여기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 딱 집만 공급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10만 호 공급은 도시를 하나 설계하는 식으로 도시와 도심을 설계하는 식으로 주거를 공급해서 진짜 청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 질문입니다. 이제 실효적인 청년 정책이 되기 위해선 조사,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청년 정책을 지금까지 여러 개 시도했었죠. 특히 뭐 청년 창업 정책 그런 경우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됐었는데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물론 꼭 나쁘게만 평가할 수 없지만 전통시장에 이제 청년 상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조사와 사전에 어떤 그 고민들이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부족했었을 때 벌어진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요구, 청년들의 어떤 바람,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솔루션조차도 그런 어떤 그 배경과 상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섣불리 계속 정책을 내놓으면 실패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청년을 위한 정책 자체가 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중한 조사,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조사 단계에서도 청년들이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년들 대상으로만 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청년들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좀 참여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과정이 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제도 중에 하나로 청년 특임장관이 새로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법 통과된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총리 산하에 그런 게 이제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사들을 수행하는 그런 기구가 될 텐데요. 부분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뭐 사례나 조사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뭐 단순한 나이, 기존의 어떤 직업 등 이런 부분들이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더해졌을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통계가 될 수 있을지 좀 괜찮아요. 뭐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을 대상으로만 놓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뻔한 나이, 뻔한 직업 이렇게만 조사하면은 최근에 청년분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못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저께도 그 은평 시스터즈라는 분들도 하고도 같이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의 기준과 저희 시대의 어떤 틀을 가지고 조사해봤자 그분들의 일면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 자체도 청년들이 좀 들어와서 이 조사의 틀이나 방법을 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녹아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당사자성이 좀 많이 이제 보강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 또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5번 질문입니다. 가구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는 진짜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굉장히 나이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1인 가구예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끔 밥 먹다 얘기 들어보면 뭐 정부 지원책이나 이런 데서 항상 소외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요건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확실히 이제 1인 가구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님 그런 발언도 하시고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의 어떤 이것도 라이프 스타일 또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1인 가구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주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주거도 제공하는 형태가 꼭 뭐 결혼한 분들을 위해서거나 이런 식으로 제공된 데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게 완전히 지금 정책적으로 세팅이 되거나 이러진 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약속밖에는 지금 좀 못 드리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1인 가구 나오면서 아까 뭐 라이프 스타일 말씀하시긴 했는데 청년들 중에서는 뭐 정규직 혹은 뭐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아예 프리랜서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면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노동권을 보호하는 제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까지 포섭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복지에서도 사각이에요. 이번에 사실은 뭔가 어떤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지원책을 세울 때도 그분들이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로 그런 각도로 비춰봐도 사각지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곳곳에 생기는 그런 그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를 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권 이런 것도 보호하고 복지 측면에서 계속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이런 부분을 포섭할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마음을 짜야 된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서 좀 더 고민을 진척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또 질문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번 질문입니다. 이제 청년 활동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은평 갑이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뭔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증산동에 있는 빗물 펌프장 위에 청년 주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주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변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시립대가 2025년에 오픈을 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시립대 총장님과 이야기했을 때는 그 공간 자체를 시립대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오픈을 해서 지역 속의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오픈이나 또는 방학 중에는 뭔가 그곳 대학생과 지역에 협업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부 지금 부족한 그런 청년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제가 지금 그 대학가를 어차피 이제 시대가 들어오면 대학가가 조성이 되는데 그 대학가 조성의 흐름을 지난번에 이제 그 예술을 하시는 청년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여러 형태의 대학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홍대형, 신림동형, 신촌형, 굉장히 다양한 형태, 대학로형 많은데 좀 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청년들이 뭔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학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나눠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향후 이제 5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해나가면서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역천동하고 응암동 사이에 녹본천을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복원할 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곳곳에 배치하자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럴 때 이제 청년들의 여러를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들이 뭐 기존의 여러 가지 지원 센터라는 걸 통해서 확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되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갖고 나온 것 같긴 한데 되게 그 큰 단위의 것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은. 실제로 아마 크다라는 개념에 비춰보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크다라는 개념에 비춰보면 시립대의 경우에는 논의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활용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시립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컨벤션 시설이 같이 들어와요. 거기 지역을 위해서 좀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하고 저희가 나눈 얘기인데 그럼 그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전시회나 창작활동, 토론이나 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선택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저희가 사전에 제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면서 네. 이 질문만으로 꼭 답변하고 싶다는 걸 좀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후보자님은 이제 7번 질문을 네,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7번 질문을 좀 읽어드리면 이제 청년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뽑아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단순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제 각오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7번 선택했습니다. 청년들하고 교류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류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몇 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쉽게 좀 접은 측면도 있어요.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아유 안 되나 보다 접은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접지 말고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좀 청년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것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제가 좀 있어서 이 질문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년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열 텐데요. 뭐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좋고,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좋고, 다양하게 좀 그 자리를 만들 거고요. 주로 뭐 듣는 청책의 자리도 좋고, 뭐 가볍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토론하는 자리도 좋고, 또는 그냥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저희 의원실 내부에서는 미팅이나 소개팅을 주선해볼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봤고, 갑자기 뭐 가볍게 산행을 갈 수도 있겠죠. 뭐 한 사람이 오시든 두 사람이 오시든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청년들과 호흡을 하고, 그래서 그 청년분들 고민도 듣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도 청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지역 정치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야심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무실 이전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무실이 주차 시설도 이게 나쁜 곳은 아닌데
주차 시설도 별로 안 좋고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에 좋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왔을 때 다양하게 좀 와서 청년들이 편하게 커피도 마시고 이런 공간을 꾸미긴 좀 어려워서 좀 옮겨서 좀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 청년들이 와서 뭐 마음대로 컴퓨터도 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카페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도 조성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이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청년을 만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거든요. 청년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 않는다 이런 건데 반대로 한번 그런 말씀은 어떨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좀 이런 것도 알려달라거나 뭐 이런 속마음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한번 만나고 싶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할 테니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은평대전이라고 은평의 대학생들이 전공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멘토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평대전에 멘토 역할을 하시겠다고 참여하신 대학생이 150명 넘는데요. 노다진 거죠. 제가 그래서 그 행사를 앞으로 계속 팔로우하려고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30분 정도 진행한 내용 중에서 노다지가 되게 잘 와닿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이렇게까지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 그 모습을 쭉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주민 분이 만나 뵙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청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교점을 만들려고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요거 끝나고 나서 후보님의 마지막 10초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잭소의 이두영, 어근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인입니다. 한때는 청년이었던 근데 이제는 나이를 계속 성큼성큼 먹어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꼭 입에 발린 말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청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분들이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시기도 하죠. 또 사회 자체가 그동안 기성세대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청년분들 계속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푸는 거는 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푸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청년분들의 목소리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